지난 129화에서 루비는 첫 연기를, 그것도 무려 호시노아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고탄다 감독은 남들이 모르는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가 지켜본 아이는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것은 단지 타인에 대한 분노였을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번 130화는 오랜만에 메모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는데요. 사실 이후 스토리 전개에서 메모초가 크게 활약할 분량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아 그 전에 미리 메모초를 메인으로 잡아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아이가 쌍둥이에게 남긴 DVD의 떡밥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는데, 최애 아이 130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129화의 시점에서 얼마 전 메모초는 개인 방송으로 영화 데뷔를 공식으로 알렸는데, 모두를 냅두고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등 여전히 엉뚱한 바보 컨셉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죠. 한 시청자는 메모초가 겉은 아무렇지 않아도 속은 조마조마할 것이라는 채팅을 작성했는데, 그 채팅을 읽은 메모초의 독백에서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도전의 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원한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고교 휴학을 결정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걸즈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아이돌의 꿈을 접어서 갈 곳 잃은 정열을 쏟을 것을 찾아 틱톡과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을 때, 연애 리얼리티 쇼에 나갔을 때, 그토록 바라던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인생의 많은 일들에서 지금껏 그녀는 오로지 도전과 도전뿐이었고, 비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결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메모초였습니다. 걸어야 할 길이 멀고 험해 보이더라도 배짱 있게 바보인 척하며 극복해간다. 이것이 메모초의 기본 전술이었고, 그녀는 이번 영화 촬영도 반드시 극복해 보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배짱 있게 나아가려 해도 여러모로 다툼이 발생할 때 험악한 현장 분위기는 무서울 수밖에 없던 메모초였죠. 메모초의 분장을 담당한 스태프는 카부라기 팀의 사람들이 보통 고집이 센 편이라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애초에 이 팀에서 밀어주는 배우들도 마음에 드는 배우들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연기력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전부라는데, 오늘 달콤해서 아쿠아를 받아들였던 것도 그냥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긴 했죠. 어쨌든 스태프는 일을 잔뜩 받고 싶다면 카부라기가 잔뜩 밀어주는 아카네 같은 청초한 느낌으로 가라며 뒷담 아닌 뒷담을 합니다. 메모초는 현장의 다툼에 대해 카나와 아카네와도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때 아카네가 야무지게 먹던 도시락은 아사쿠사 이마안이라는 쇠고기 도시락입니다. 매 순간마다 몇십 명의 급료가 나가고 있는 영화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지기에 그만큼 다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금방 예민해지는 것이라는 카나의 설명. 덧붙여서 그녀는 이 현장은 그나마 멀쩡한 편이라며 촬영 현장의 어둠은 끝없이 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성기가 끝난 후 이곳저곳 굴려진 카나였던 만큼 심연을 많이 경험한 것이겠죠. 배우 경력이긴 아카네 역시 힘든 현장을 여러 거쳐왔고, 배우의 기본은 인내와 감내라는 것을 메모초에게 강조합니다. 이후 다음 촬영에 들어간 메모초, 수많은 조명이 비추고 수많은 예민한 눈빛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메모초는 유튜브나 버라이어티 촬영과는 확연히 다른 진지함을 느끼게 되었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천 명을 앞에 두고 라이브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만큼,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만큼 메모초는 이제 와서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민해 보였던 사람들의 시선이 부드럽게 느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촬영 직전에 조명과 카메라들이 비추는 장면은 카나의 오늘 달콤 촬영 당시의 장면을 연상케도 하는데, 카나의 경우는 최악의 현장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녀의 마음가짐을, 메모초의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은 잘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저마다의 다짐을 굳게 새기는 그 순간을 촬영 직전의 짧은 정적과 조명들에 의한 음영 차이로 연출한 것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하던 메모초는 아쿠아와 만나는데, 메모초는 이 영화가 아쿠아가 아버지를 단죄하려는 영화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 각본 곳곳에서 아쿠아 나름의 배려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 영화를 찍으려는 이유에 대해 재차 물어봅니다. 아쿠아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프로의 능력이라며 고탄다 감독의 각본 수정과 요리코와 아비코의 지도를 받은 것을 밝힙니다. 창작 능력이 우수한 크리에이터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영화의 각본이 단죄에만 몰두한 나머지 너무 어두운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수정을 해온 것이고, 그렇게 배려가 있어 보이는 각본이 완성된 것입니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전부 써먹는다. 오늘 달콤 때부터 엿볼 수 있었던 아쿠아의 기본 전술, 메모초는 자신도 써먹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물론 잘 써먹고 있다는 아쿠아의 말에 메모초는 다행이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쿠아는 아이가 남긴 DVD를 다시 돌려봅니다. 아이는 아쿠아의 15살 생일을 축하하며 자신이 쌍둥이를 가진 나이임을 언급하죠. 뒤에 배경을 잘 보면 쌍둥이의 1살 축하 기념 영상을 찍었던 배경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찍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가 굳이 15살의 쌍둥이에게 DVD를 남긴 것은 역시나 자신이 임신한 나이에 맞춰 남긴 것이었으며, 아이는 어른이 된 아쿠아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 여겼고, 그렇게 카미키 히카루의 이야기와 어른이 된 쌍둥이에게 남긴 자신의 부탁을 DVD 속에 담았습니다. 아이가 굳이 어른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마 15살에 임신했던 아이가 카미키와 만나 큰 변화를 겪게 된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아이가 깨닫고 알게 된 사실들을 쌍둥이도 그 나이가 된다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화의 DVD 속 내용은 여기까지 나왔고, 이를 돌려본 아쿠아는 자신이 반드시 해내볼 것이란 말과 함께 아이를 위로하면서 130화는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쿠아는 복수에 눈이 먼 나머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의 소원을 이뤄줄게, 내가 해내볼게 등등 아이를 위해서 이번 영화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자주 보여줬지만, 아이의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대사에 대한 고탄다 감독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쿠아는 아이가 남긴 말과 부탁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아쿠아의 복수 계획이 술술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카미키 히카루가 수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점과 더불어 아쿠아가 이후 아이의 진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DVD 내용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는데 왜 맛보기만 보여주고 휴재인 건데 아카야.